자, 우리가 이제 경작을 바라보는 게 이제 말로 하는 게 있고 그래프로 하는 게 있고 이제 수식 세 가지인데 그 제일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레벨이 좀 낮을 때는 원론 수준에서 이제 말로 쉽게 하는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지면 그 말이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나 수식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대학원 가면은 이제 그래프로도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냥 이 수학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거 할 때는요. 이제 그래프로 이제 주관식이면은 막 그래프로도 설명하고 수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우니까 막 수식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 수요 공급 이런 거는 쉬워요. 소비자 잉여 하면은 굳이 막 이렇게 하거나 뭐 노트 막 정리할 필요 없고요. 그냥 좀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자꾸 보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아까 이거 있죠. 임금 올려주면 최저임금제 실시했을 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이 크면은 노동자들은 손해일까 이득일까? 그럼 뭐 임금 올렸더니 뭐야 너 다 해고야 이렇게 되면은 확 주니까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거는 더 피해가 더 크니까 손해다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런 거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탄력성 개념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보시다가 거기 또 아까 뭐 103페이지에 있는 뭐 농산물의 가격 파동 뭐 이런 거 그냥 살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그래프 막 해석해서 막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그 정도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체크해서 그냥 넘기시고 문제만 풀면 돼요. 우리의 목적은 답을 잘 찍어서 고득점 하는 게 목적이지 뭐 다양하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하거나 뭐 그런 게 목적은 아니니까 이게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104페이지 한번 조세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와보시면 자, 맥락은 똑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색깔로. 자, 여기 소비자 잉여랑 여기 생산자 잉여랑 주인공은 그리지 않을게요. Q와 P 이렇게 되고요. 자, 정부가 여기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수량을 통제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격을 통제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통제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여기서 또 가지가 쳐나와서 하나는 최고 가격제 이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최저 가격제, 최저 임금제 이렇게 할게요. 주로 이제 노동시장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볼 거는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텍스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조세를 부과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가 뭔가 하니까 거의 1번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국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시에서 정부가 주체인데 거시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해서 돈을 써야 돼요.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뭔가 재원 조달이 있어야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텍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강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도 보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강제적이라는 말. 근데 때로는 강제적으로 세금 내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빌리는 방법을 쓰는데 그게 빌리는 걸 본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빌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공채를 발행하는 거죠. 나중에 갚을 게 좀 빌려줘. 이 징표 가져오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강제성을 지닌 텍스 이걸 봅니다. 자, 조세는 직접세랑 간접세인데 뭐 그건 세법 시간에도 뭐 할 거고 여기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고 간접세는 물품세 아니면 부가가치세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게 이제 세금 부과되는 거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겠죠. 세금 내 막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가치가 이렇게 흘러가요. 밸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밑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시험 문제거리 아니에요. 재정학에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전, 후전, 소전 이런 거요. 그러니까 미시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기셔도 돼요. 그냥 한 번쯤 봐두시면 또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가 있겠죠. 혹시 회계사 안 되면 또 세무사 좀 볼 때도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더라 하면 여기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고 막 밑줄 치고 절대 보지 마세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실전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사 시험을 딱 봤는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 푸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많지 않잖아요. 모의고사 뭐 학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모의 시험 보는데 그때는 모의고사 보지 마시고 자기가 정리해야 될 때거든요. 그럴 때는 혹시 시험이 안 되면 그냥 세무사 시험 한번 봐보세요. 뭐 그런 거 보면 회계세법 다 겹치지 않으니까 세무사로 전향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전 그런 그 분위기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토익 시험도 자꾸자꾸 볼수록 잘 나오는 것처럼 자꾸자꾸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물건을 파는 소비자가 있고요. 물건을 생산하는 이게 생산자예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생산할 때 여기에 관련된 인풋을 제공하는 게 있죠.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해요. 노동과 자본 이게 생산 요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세금이라는 폭탄이 꽝 떨어졌어요. 폭탄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까? 칙칙칙. 이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뜨거운 감자인데 생산자가요. 자기가 그냥 고스란히 폭탄을 뻥 하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한테 떠넘겨요.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떠넘기냐라고 하면 조세가 부과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따 다시 볼 건데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가격을 올려요.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뭐 할 때 외제 자동차 어떻게 할 때 관세 부과하거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을 올려서 일부 떠넘겨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힘이 약하면은 뭐야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살 수밖에 없고 만약에 탄력적이면 가격 올라가니까 안 사 누가 그걸 사 해서 확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굉장히 가격에 민감해요. 가격이 좀만 올라가면 나 안 사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떠넘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 거 마트 같은 거 할 때 뭐 이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거는 보통 보면은 가격 경쟁이잖아요. 로우 코스트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이게 낮춰가지고 싸게 해서 고객을 이제 박리담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가격 올리면 싸게 하는 전략이 실패하니까 못 떠넘겨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뒤로 떠넘기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회사에 납품할 때 납품가를 싸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건비 떨어뜨리고 자본 가격을 떨어뜨리고 해서 생산 비용 절감해서 뒤로 조세라는 폭탄을 일정 부분 전가시킬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걸 뒤후자를 써서요. 이거를 후전이라는 말을 쓰고요. 앞으로 이렇게 떠넘긴다라는 것을 forward라는 말을 써서 앞으로 전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고스란히 하는 걸 뭐 소전하는데 그냥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X 하시고요. 자, 105페이지 가보시면 그 용어만 살짝 보세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생산자한테 부과했는데 생산자가 전부 다 그걸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조세를 부과할 때 법적인 부담, 그걸 법적인 귀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귀착이라는 말이 인시던스라는 표현인데 누가 부담을 하는가 이거예요. 자, 법으로 생산자한테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법적으로 생산자한테 부담시키도록, 이걸 약간 우리는 형식적인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경제적인 귀착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제적인 귀착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귀착, 누가 부담하는가 이건데요. 두 개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게 항상 같지는 않아요. 왜 다릅니까 하면 생산자 네가 세금 내 했는데 소비자한테 떠넘기거나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쉬프팅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전가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괴리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그 표현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그래서 105페이지 책으로 가보시면 1번에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는 말, 귀착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때 이제 조세 전가가 완료돼서 실질적 동그라미 치세요. 실질적, 거기다 경제적 이렇게 쓰세요. 경제적 귀착. 누가 진짜 부담을 하는가?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법적 귀착이 우리 관심사는 아니고 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가 우리의 관심 포인트다.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나 떠넘기는가, 전가되는가, 그런 게 우리 경작에서 관심사가 돼요. 자, 2번. 조세 전가 때문에 실제 세금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이제 달라지네요. 의무자는 이제 법적 의무자가 되겠죠. 자, 이것도 조세 종류인데 종가세랑 종량세 한번 살짝 볼게요. 종량세. 종가세. 이제 뭐 경제학 미시할 때는 뭐 수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린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요. 살짝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이스크림이라 합시다. 아이스크림 가격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아이스크림 가격이 있네요.
자, 만약에 정부가 생산자한테 공급 곡선인데 생산자한테 자, 아이스크림 하나당 100원씩 세금 내세요.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증가해요. 밑에 보면 드르륵 해서 이게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스트 곡선인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각 단위당 다 100원씩이니까 100원씩 이렇게 증가돼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량세예요. 종가세는 뭐 다릅니까? 예,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종가세는 여기 보시면 가격에 이제 얼마 10% 부과하는 거예요. 가격에 10% 텍스를 부과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수량 단위당 100원씩 부과하는 그런 거고요. 보통 시험 문제는 왼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전에 딱 한 번 2년 전인가 나왔는데 그게 아주 예외고 그냥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단위당 일정하게 T는 뭐 100원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으로 100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0%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수량이 Q0일 때는 이 높이가 가격이 얼마냐면 1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수량이 이렇게 보시면 Q1일 때는 이 높이가 1000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격에 10%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그거죠. 10% 세금 때리면 가격이 비싸면 많이 내고요. 싸면 조금 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100원에 10%니까 10원 이렇게 내고요. 1000원짜리 사게 되면 100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상방 이동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게 이동한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긴 그렇죠. 그냥 아주 그냥 뭐 다른 시험 뭐 원론이나 아니면 아주 쉬운 공기업 문제 같은 거 할 때 종가세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가파르게 뭐 상방 이동한다. 뭐 그런 건 나올 수 있는데 회계사용은 아니에요. 회계사용은 제 생각에는 거의 행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시는 뭐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객관식 문제를 그냥 주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뭐 행시는 좀 문제가 또 큰데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 미시경제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또 되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이나 뭐 한 최근하고 옛날 올드한 거랑 또 책이 확 달라져서 교수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뭐 회계사 이런 거 관심 있고 고시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문제 생각했다가 요즘 문제 갖다 드리면 못 풀어요. 거의.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또 시간 안에 못 풀고 딱 봐도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착 와 닿은 거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출제할까요? 이거 시험을. 학교 교수님들이 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좀 잘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의뢰가 가면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출제를 하게 될 거고. 근데 젊은 분들은 학교에서 뭐 저야 뭐 학교에서 뭐 원론, 미시, 뭐 거시 이런 거 하지만 보통 이제 전임으로 가신 분들은 그냥 원론이나 이런 거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3, 4학년 전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보 경제학, 뭐 무슨 뭐 계량 뭐 어려운 거 이런 걸 주라고 대학원 수업 맡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수업하다가 시험 좀 내주세요 하면 아이고 내야지 하는데 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야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시원지 이 감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산수 문제 좀 한번 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간다고. 그럼 이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지? 그럼 과거 문제를 한번 봐요. 그거 좀 참고해서 하려고. 근데 과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야 되겠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게 공인 경제사 시험이 되니까 회계를 좀 어렵게 하고 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없죠. 수능도 그 난이도 조절 맨날 실패해서 불수능, 물수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내고 나오면 땡 이렇게 되지 뭐 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동받았나? 되게 좋아하나?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얼마 줘요 하니까 얼마 돈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띠기댁 내고 이제 문제은행에 넣으면 띠기댁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문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젊은 분들은 또 자기 분야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니까 또 좀 어렵죠. 아무튼 그래서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신 다음에 최선 다해서 쫙 올라갈 때까지 올리는데 시험 문제가 또 어려워서 더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출제하신 분이 잘못한 거고 그리고 한 적정하게 이제 맞춰서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용은 살짝 보시되 여기 너무 막 해가지고 막 전전 후전 막 이런 거 밑줄 치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한 번쯤 들어둔 걸로 충분해요. 아셨죠? 이쪽은 그냥 또 다 계산이고 막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뭐 1번에 보시면 종량세, 종가세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보시고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 소비자한테 부과될 때 생산자한테 부과될 때 있는데 그냥 그거 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조세 부과의 효과, 그건 별표하세요. 자, 이걸 좀 이렇게 다시 해서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부가 세금을 때리는데 누구한테 때렸냐면 공급자 생산자에게 텍스를 부과했어요. 부과시.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볼게요. 아이스크림 합시다. 아이스크림의 가격. 아이스크림의 수량이요, 거래량.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수요 살려는 사람과 공급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가격이 얼마로 할까요? 500원 이렇게 있었다 할게요. 500원. 여기가 이제 제로점 이렇게 있어요. 500원에 이제 10개가 이렇게 팔리고 있었어요. 뭐, 이 1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상징은. 뭐, 10만 개든 어떻게 되든. 10. 근데 정부가 생산자, 공급자에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 되니까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조세 부과 후에 상방 이동하는 것이죠. 100원만큼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자가 그걸 고스란히 다 100원을 다 부담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아저씨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예, 가져가세요. 난 당연히 500원인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을 이렇게 올려받는 거야. 500원 냈더니 가격 올랐는데요? 왜요? 얼만데요? 560원입니다. 이러는 거야. 몇몇 소비자들은 뭐야, 여기 보세요. 수요 곡선의 의미가 마지널 베네핏 편익이고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0개 사는 사람은 딱 500원이니까 물건 구입했고요. 여기서 11개째 사는 사람은 얻게 되는 편익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크니까 물건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560원이 되니까 최대한 500원까지 주려고 하는 사람은 뭐야, 나 안 먹어 해서 그냥 이탈된다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거래량 공급량이 이렇게 해서 2명이 날아가서 8개만 이렇게 팔리는 거죠. 근데 8개째 구입한 아니면 8번째 온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는 사람은 이렇게 8번째 사는 사람도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60원까지 지불할 생각 있는 사람까지가 사고요. 그거보다 유보 가격이 낮은 사람은 시장에서 이탈돼서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560원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면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은 560원 이렇게 돼요. 560원에 책정이 됐는데 그 다음 소비자가 이렇게 나가면서 먹으면서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어제는 500원인데 오이씨 생산하는 사람이 560원 받으니까 아저씨 좋겠어요. 소비자한테 비싸게 덤탱이 받아서 부자 되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악담을 하고 딱 나갔더니 아저씨가 불러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아저씨 비싸게 파니까 나만 손해잖아. 60원이나 비싸게. 나도 손해다. 아저씨가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도 학생한테 소비자한테 560원에 물건을 팔면 정부한테 100원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수취하는 가져가는 가격은 여기서 100원을 뺀 6이요. 얼마가 되겠어요? 460원이죠. 내가 받는 가격은 그래서 수취하는 가격은 생산자가 받는 수취하는 가격이라 할게요. 다시 여기다 쓸게요. 처음이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지불 가격. 그래서 P 소비자 가격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이 P생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가 560원 냈잖아요. 거기서 100원을 뺀 460원만큼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도 원래는 500원 받았었는데 460원 받으니까 나도 손해다. 40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전체 100원에서 6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40원은 생산자가 부과하는 것이고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요거 잘 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어떻게 부담합니까? 되는 거는요. 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번 볼게요. 탄력성 가지고 한번 또 봅시다. 자, 우리 책에서는요, 이제 그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게요. 10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림이 4개가 나와 있는데, 4개 다 보지 마시고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데 위에 A, B 두 개 있죠? A, B 두 개. 그럼 공급 곡선 이동하고 수요 곡선만 다르죠? 그거 두 개만 보세요. CD는 그냥 제끼세요. 그냥 오히려 지워버리세요. 네 개 다 보다가 막 눈이 빙글빙글 돌지 마시고 두 개만 잘 하셔도 그 문제 푸는 데는 그러니까 많은 걸 막 한다고 그게 객관식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헷갈려요. 자, 탄력성이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왼쪽에다 해도 되는데 여기다 한번 봅시다. 공급 곡선은 상방 이동한 게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S0에서 S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완만한 경우가 있고요. 완만한 경우.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죠. 가격이 좀만 올라가도 소비량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좀 가파른 경우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D가 가파른 경우 탄력성이 좀 이거는 작아요. 자, 그렇게 되면 0, 1, 2 세 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여기가 0에서 1 되고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2 이렇게 돼요. 0, 1, 2. 1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 2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0, 1, 2 찾아볼게요.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여기요. 그림으로 보세요. 이미지로. 500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탄력성은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눈곱만큼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이제 크게 올라간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 여기가 0인데 1이 여기에요. 점점점점점. 2는 여기서 쭉 낮아지면 2가 여기에요. 점점점점점. 자,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게 520원. 그리고 이거는 420원 생산자가 받는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가 20원 부담하고 생산자가 80원 부담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수요 곡선의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에요. 아이스크림에 중독돼가지고 여름에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에 사죽을 못 쓰는 막 이거 꼭 하루는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은 노랑이에요? 파랑이에요? 노랑이죠, 노랑. 아니면 극단적으로 난 무조건 아이스크림은 밥은 안 먹어도 아이스크림은 먹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거의 수직이죠,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요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되면 수요의 팥빙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게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빵. 그러니까 가격의 탄력성이 빵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도요. 이 사람은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이게 거의 중독된 거죠. 아이스크림 중독.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스크림 먹고 점심에도 아이스크림 먹고 뭐 거의 이런 사람이죠.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0, 1, 2 하면 0, 1이 여기에요. 2가 여기에요. 2가 여기. 2.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노랑인 경우에는 노랭이는 0, 1이 여기고 드리링 밑으로 그리면 2가 여기고요. 그렇죠? 2 이렇게. 자, 세 개의 그림 이해되세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상방 이동했을 때 곡선이 이게 쭉 이렇게 되고 수평이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부담하는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격 곡선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경우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조금 20원밖에 안 내는데 노랑으로 갈수록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0, 1, 2 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훨씬 더 커져요. 뭐 한 560원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빨간 색깔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빨간 색깔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다 부담하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600원 다 이렇게 부담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600원에서 100원 뺀 그냥 500원. 그러니까 생산자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두 개 그림이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이 차이가 되는 거 잘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가격에 완전 중독돼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5개, 10개 아이스크림 먹는다 하면 무조건 먹는 사람이니까 소비자의 선택폭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비싸서 대체할 만한 상황이 없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다라고 하면 이게 느낌이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 안 하니까 소비자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힘없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산자랑 같이 딜링 협상을 하는데 생산자가 다 알죠. 그 마약 중독하는 사람 그거 그렇죠. 처음에 마약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막 해서 끌어들여요. 미끼로.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돼 버리면 마약상이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바로바로 제때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주세요 하고 얼마의 가격을 주더라도 저는
이렇게 뻔히 알면 그때는 하나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투자한 거고 나중에 더 크게 회수해서 그 마약에 빠진 사람 이제 폐가 망신되는 거죠. 자, 만약 요거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이게 수평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말 문제로 우리 시험에도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프긴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012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가격인데 이거 다 해보세요. 주르륵 하다 이게 수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조세 부과해서 텍스 100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럼 012 찾으면 0, 1이 여기에요. 1. 이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1점에 해당하는 게 피소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에요. 소비자 내는 가격은 이거요. 이전과 똑같이 500원 내게 되고요. 그럼 생산자가 어떻게 돼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2점인데 이게 바로 피생 400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사람은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에요. 이 탄력성 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수요까지 써야겠네요. 공급과 비교해야 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자, 다시 봅시다.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가 가격에 되게 민감한 거야. 아이스크림 사실래요? 아, 됐어요. 먹을 것도 많은데 뭔 아이스크림? 이러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저씨가 여기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절대 안 사요. 그렇게 되니까 조세 부과하게 되면 수요가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센 건데 여기서는 탄력성이 제로니까 소비자가 힘이 없는데 탄력성이 이렇게 무한되면 소비자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소비자가 무한대로 센 거네요. 그래서 조세를 누가 부담하냐면 생산자가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 누가 부담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거 그 밑에 거는 그냥 우선 무시하시고 요거 두 개만 잘 보셔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먼저 잘 해놓으시면 공급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다시 그쪽으로 가보시면요. 근데 이게 세금을 조세를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결과는 똑같게 돼요. 이쪽으로 갈게요. 공간 때문에 이거 하나는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세금을 요거는 생산자한테 부과한 거예요. 근데 정부가 생산자 공급자한테 부과했는데 만약에 정부가 소비자에게 텍스를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소비자에게 세금 내세요. 이 부가가치세 비슷하게. 그러니까 다시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05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에는 생산자한테 부과할 때니까 비용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걸로 푸세요. 아셨죠? 똑같으니까. 근데 밑에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자, 수요 곡선 느낌이 뭐예요? 수요 곡선 가만히 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얼마나 최대한 돈 낼 생각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텍스를 때렸어요. 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세금 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정부한테 세금을 100만큼 내야 되면 그만큼 만족이 또 100만큼 내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한다. 텍스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요거. 생산자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되니까 텍스를 비용 증가로 인식하는 거고요. 소비자는요. 텍스를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는 텍스를 편익이 이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만큼 편익 감소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 하방 이동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012를 찾아보시면 여기다 공급 곡선 쫙 표현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0 이렇게 있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원래 500원이에요. 500원. 아이스크림 먹으러 이렇게 쫙 가는데 아저씨가 5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아이스크림 먹을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요. 아저씨가 불러줘. 거기 학생. 전 학생이 아니지만 아무튼 뭐 학생처럼 여러분과 같이 가다 보니까 학생 아이스크림 오늘 안 먹어? 이래요. 아유, 기분 나빠졌어요. 왜? 아저씨는 몰랐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마다 신문 안 보셨어요? 정부가 세금 내래요. 저 아이스크림 못 먹겠어요. 물론 먹는 사람도 있지. 그래도 됐어. 그래도 난 밥은 안 먹어도 아이스크림 먹을 거 하니까 하는데 저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아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일부는 줄어든다니까. 줄어들지만 여긴 사람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러면 내가 가격 좀 싸게 해줄게. 그래요? 얼마나 싸게 해줄 건데요? 그러면 원래 어제까지 500원이었는데 가격 디스카운트해서 눈치를 보는 거죠. 한 460원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산자가 이제 받는 거죠. 아저씨가 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가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또 제 뒤에 대고 좋겠어. 가격 할인 받아서 뭐 기분 좋지? 하니까 제가 다시 뒤돌아서 얘기하는 거. 아저씨 제가 460원에 샀지만 정부한테 제가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460원, 아저씨가 40원만큼 손해를 보셨지만 저도 이제 100원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 아이스크림 구입한 가격은 460원이 아니라 560원에 구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렇군. 학생이 더 많이 내네. 부담하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정리해보면 012는 똑같아요. 곡선이 어떤 게 이동했느냐만 차이지 균형점에서 0 그리고 소비자 내는 가격, 생산자 받는 가격 이거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내리나 때리나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리나 우리는 이쪽에 보시면 경제적 귀착이 관심사가 되고요. 경제적 귀착은 전가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 누가 내는가 할 때 012가 똑같은 게 이거 두 개가 사실은 결과가 똑같아요. 나중에 그 객관식 문제 같은 거 볼 때 조세 관련한 거 하면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이제 주관식일 때 정확하게 풀어야 할 때 그런 거고 얘 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건 잊어버리세요. 소비자한테 100원 세금을 때렸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생산자한테 100원 조세를 부과했다. 그냥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일 때는 풀이 과정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야, 소비자한테 때렸는데 왜 생산자한테 때린 걸 풀었어? 감점 이렇게 되는데 객관식에서만 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괜히 두 가지 방법 다 이렇게 버전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걸로 생각하시면 012 이거만 찾으면 다 풀리니까 이걸로 그냥 하시죠. 그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시랑 거시도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미시는 좀 계산 문제 해가지고 너 풀 줄 아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저 안에 전가, 귀착 이런 용어 개념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바로 그냥 운전할 줄 아냐 이거지. 뭐 운전면허 처음 배울 때는 막 교본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백밀러를 봐라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우선 그 106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서 밑에 그림 보시면 2.F점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 했는데 012 이걸로 한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세부과 전과 조세부과 후를 한번 볼게요. 조세부과 전, before, 조세부과 후, after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역을 나눠서 볼게요. 이거 버리시고 여기다 합시다. 이게 A, B, C, D, E, F 이렇게 한번 하세요. 아까 했던 건 똑같아요. 최고가격제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조세부가 전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소비자 잉여는 0이 균형점이니까 저기 보시면 A, B, E 이렇게 됩니다. 그쵸? 생산자 잉여는 조세부가 전이니까 생산자 잉여는 저기 있는 것처럼 C, D, F 이렇게 돼요. 그쵸? 여기도 정부가 우선 개입하기 전이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 할까? 정부 잉여요. 이건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현재는 없어요. 자, 여기서 경제주체 3명이 있을 때 총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토탈 총잉여는 다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아까 했던 건 똑같죠? 이거 나중에 뒤에 국제 무역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뭐 관세부가 됐을 때 소비자 잉여, 뭐 생산자 잉여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돼요. 자, 여기 텍스를 부과했어요. 조세를 부과해서 부과 전과 후를 살펴봐요. 자, 저기 보시면 가격이 560원으로 올라갔어요.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소비자 잉여 줄어들었죠. A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올까요?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여기서 자기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금액보다 더 싸게 샀으니까 이게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8개를
구입했네요. 거래가 됐네요. 근데 거래 단위당 100원씩 부과했으니까 800원의 조세 수입이에요. 이게 면적이 B 더하기 C가 하얀 색깔 면적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는 최소한 요만큼은 받아도 되는데 실제 이만큼 받았으니까 D에 해당하는 만큼이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모양 색깔로 잘 보세요. 자, 소비자 잉여는 A고 생산자 잉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D 이렇게 되고요. 정부가 이제 조세 수입이 생겼어요. 저기 나와 있는 B와 C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총 잉여를 다 더하게 되면 A, B, C, 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소비자는 잉여가 반드시 감소해요. 생산자도 반드시 감소해요. 정부 잉여는 증가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E와 F만큼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데드웨이트 로스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저기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감소 크기는 여기 보시면 A와 여기 A, B, E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B만큼 이게 줄어든 거 아시죠? B금을 칠하면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그쵸? 여기. B2니까 요거요. 어우, 너무 왔다 갔다 하네. 요거요, 요거. 사다리꼴 모양만큼. 이만큼이 마이너스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A만 남은 거죠. 이만큼이 이제 날아갔고,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원래 C, D, F인데 D만 남고 C와 F만큼이 날아갔어요. 밑에 요만큼이죠. 여기 보시면 요만큼 날아갔어요. 이거면 색깔로 칠하면 좀 어쩔 수 없네요. 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쭉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만큼 날아갔어요. 근데 정부가 받은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금을 낸 건 부담을 한 건 어떤 거냐면 저기 두 개 더하면 자, 그림. 요게 소비자 잉여 날라간 거, 생산자 잉여 날라간 거. 이게 전체적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잃어버린 건데 정부가 받아간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죠. BC만큼이니까 요만큼 받아간 거예요. 이만큼. 자, 다시요. 소비자 잉여가 날라간 거는 소비자가 돈 냈다고 부담했다고 한 건 이만큼 파란 색깔 면적이고요. 날라간 거요. 생산자가 부담했다고 하는 것은 노란 색깔만큼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총 날라간 거는 이 오각형 모양만큼을 낸 사람은 냈다고 했는데 받은 사람은 이거밖에 못 받았대. 그러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거죠. 줬다는 사람이 이만큼 줬다는데 받은 사람이 그보다 적게 돼서 중간에 배달 사고가 일어난 크기가 이게 바로 낸 사람들이 받은 사람보다 초과해서 더 부담한 크기죠. 그래서 이거를 텍스 조세론에서는 이거를 초과 부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재정하기선 이렇게 쓰는데 익세스요. 초과니까 버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사회적 후생 손실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거기다가 이제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 후생 손실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거 좀 잘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줘서 사회적 후생 손실 구하세요. 소비자 잉여 감소분의 크기 얼마입니까?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그거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푸는 거. 근데 대충 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책으로 가볼게요. 1번 조세부과의 효과 보세요. 1번 106페이지. 최초 균형점이 2점이에요. 조세부가 있으니까 공급곡선 상방 이동한 거 살짝 보시고 밑줄 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번 조세부가로 공급곡선이 조세액만큼 상방 이동했는데 재화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단위당 조세가 일부가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가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세금 내세요라고 해도 일부를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시켰죠. 그래서 일부가 전가 거기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그러면 소비자만 손해입니까? 아니요. 조세 부과 후 재화 가격은 P1으로 상승해서 소비자가 부담이 더 증가했지만 생산자도 거기 T만큼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수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줄 치세요.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생산자 가격 아니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전보다 500원보다는 더 낮은 460원 갖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조세부가 전에는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500원으로 똑같았는데 조세부가 한 다음에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괴리를 보이죠. 괴리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크루그만 책에는 뭐 쐐기라고 해요. 조세 쐐기. 근데 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아무튼 괴리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5번은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 나오는데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원 중에서 60원은 소비자 부담, 40원은 생산자 부담. 사회후생 변화가 거의 주황 색깔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빨간 색깔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 그리고 초과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07페이지로 가볼게요. 시험 문제는 누가 부담을 하는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할 때 누가 많이 부담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밑에 그림 A, B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자, 이거는 아이스크림 물건을 살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가격에 민감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가 다시 쓰면 가격에 대한 민감도예요.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커요. 민감도가 커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맛과 영양, 색깔 이게 아니라 즐기는 것보다는 먹긴 해야겠는데 가격이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한테는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어떻게 돼요? 확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체할 만한 상품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 세금, 조세를 부과할 때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소비자들이 물건 확 안 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생산자가 부담이 더 커지고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격에 대해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비싸도 안 사 이렇게 되니까 바게닝 파워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100원이라는 텍스를 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많이 부담합니까는 사실은 협상력에 따라 좌우돼요. 예를 들면 앞에 분한테 제가 다음 주에 내일 여기다가 어떻게 바구니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100만 원 우리 해야 되니까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앞에 분한테 제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이 이제 내일 저한테 바구니를 줘야죠. 이게 딱 되니까 막 뒤에 있는 사람 옆에 분이 야, 저 사람 괜히 저기 앉아가지고 막 되게 안쓰럽다. 괜히 학원 잘못 와갖고 또 저 자리에 앉아서 혼자 피해보내 막 속마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나왔더니 앞에 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한테 탁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만 거두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든지 상관없거든요. 근데 앞에 분이 되게 잘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싸움 잘하세요. 아무튼 이게 잘생겼는데 이거와는 다르게 되게 싸움 잘하고 무서운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막 책상을 치면서 막 바구니 뒤로 던지면서 뭐 숫자 18 녀석들 막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들었지? 내가 여기다 이거 바구니에 돈 내야겠어? 알아서 여기다가 점심시간 끝날까지 채워! 하고 탁 던지고 나왔어. 이 친구들 다 같은 일진, 이진, 뭐 이렇게 친구들이에요. 뭐 여성분은 없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싹 나가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들부들 떠면서 어떡하지? 학원을 그만둘까?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왔고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금씩 n분의 1로 냅시다. 해가지고 뭐 10,000원씩 해가지고 100명 되니까 그렇게 탁 해가지고 여기다 바구니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왔을 때 이분이 저한테 줬는데 저는 100만 원 챙겨서 받지만 이 돈은 이분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분이 그러니까 힘이 세면 돈을 안 내는 거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어떤 투명 인간이 앉아 계신데 그 다음 날은 제가 똑같이 여기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딱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요런 일화를 들었어요. 누가 제가 100만 원 내라고 한다. 그럼 바구니를 뒤로 던지면 거기 돈이 이렇게 담겨져서 이렇게 온다. 이분이 썼나 봐. 그래서 똑같이 그걸 보고 제가 나간 다음에 일어나서 근데 이분은 약간 일진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딱 일어나서 세게 얘기도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자식들아 하고 바구니를 던졌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따라 이제 이쪽 뒤에 앉았어. 공부하는데 바구니가 날라왔어. 뭐야 이 바구니에서 이 새끼가 하고 막 여기다 다 던진 거. 왜 난 안 되지? 하면서 막 망설이다가 집에 있는 자기 돈 100만 원 해서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와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저한테 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돈은 전부 다 이 사람한테 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100만 원만 이렇게 받으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누가 냈든 상관없는데 힘센 사람이 당연히 돈 안 내고 힘 없는 사람이 다 내는데 그게 이거예요. 가격이 되게 민감하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가격 올리면 안 되니까 너무 소비자가 힘이 세면 그냥 이전 가격 해줄게요. 사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에 중독돼 있어요. 아, 완전 호갱이 온 거잖아요. 호갱이 오면 아저씨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하고 막 아이스크림 막 지금 막 진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표정을 막 드러내요. 선호를. 그러면 오호 호갱이 왔군. 아, 아이스크림 600원이에요. 6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왜 올랐죠? 먹기 싫으면 관두고 아니 주세요. 그래서 600원 다 소비자가 내고 생산자 아저씨는 하나도 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가 조세를 부담합니까? 이 얘기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거고 안 사면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학원이 만약에 많이 있고 경쟁적이면 수험생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하면은 수험생이 뭐야 이 학원 다른 학원 가자 그러면은 가격 못 올리죠. 근데 만약에 학원이 막 경쟁하다가 하나만 남았어. 하나만 딱 남게 되면은 대체할 만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그 학원을 다니던 독학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학원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니까 가격을 막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부 애들은 수험생들은 그냥 독학해야겠다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비싼 수강료를 또 다 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느낌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보시냐면 107페이지에 그 박스를 하지 마세요. 박스로 암기하지 마세요. 자꾸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응용력이 안 생기니까 어떤 걸 보시냐면 자, 1번은 그냥 일반적으로니까 넘어가세요. 밑줄 치지 마시고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 조세 부담의 크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 2번에 별표하세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의 밑줄 치세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이 뜻이에요. 가격이 민감하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 부담이 작죠. 그리고 공급자가 탄력적일수록 이건 뭐냐면 생산자가 힘이 셀수록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 그거는 서로 누가 힘이 센가에 따라 달라지죠. 아니면 이렇게 해요. 앞에 분한테 제가 또 100만 원 담아주세요 했더니 제가 또 나갔더니 또 욕을 하면서 막 원래 욕은 안 하시게 생겼는데 뒤에 딱 바구니를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또 다른 학원 다니다가 우리 학원에 온 또 다른 학원에서 일진을 먹던 사람이 여기 뒤에 앉아 있어서 아니 조용히 학원에서 조용히 이렇게 은둔하면서 공부하려고 했더니 바구니가 날아서 머릿속 막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고수는 고수끼리 알아본다고 딱 눈빛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이게 싸워봤자 김도 안 하고 시라소니가 해봤자 둘 중에 한 명은 망하는 거니까 이분이 뒤에 분하고 딱 보니까 만만치 않아. 그럼 반띵합시다 이렇게 되지. 그럼 뒤에 분도 딱 보니까 이 동네에서 짱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괜히 좀 존중해줘야 되니까 좋아 반반씩 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반 내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내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힘이 누가 세느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달라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8페이지 가볼게요. 108페이지에 가보시면 5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에 탄력적일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조세를 부과했더니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 그게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요. 세금을 때렸더니 거래량이 이게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삼각형이 후생 손실인데 그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라 할게요. 그리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0, 1, 2는 어디에 찍혀요? 2는 여기에 찍혀요. 2 이렇게. 자, 그럼 잉여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원래 500원 이렇게 있었는데 거래량은 10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요. 가격이 600원 이렇게 올라가고요. 삼각형이 없어져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삼각형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게 수직이 되면 삼각형이 딱 사라지고 전혀 후생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요.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색깔로 칠할게요. 저기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는 그냥 이거 그대로죠. 그래서 노란 색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생산자 잉여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 색깔 한번 보시면 이게 하얀 색깔이에요. 정부의 조세 수입. 그리고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는 위에인데, 이건 뭐 엄청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중독돼가지고 아이스크림 없이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을 때 만족이 거의 무한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됐어요. 내가 다 부담할게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후생 손실은 여기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는 내일 복습 삼아서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109페이지에 소비자에게 물품세 부과할 때 있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거랑 소비자 있는데 그 위에 것만 살짝 그냥 보시고, 자, 밑에 결론만 보세요. 결론 1번에 보세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요. 물품세가 생산자한테 부과되든 소비자한테 부과되든 경제적 효과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보세요. 상대적인 조세 부담은 상대적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자한테 더 많이 떠넘기게 되고 소비자는 부담이 작아진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가보시면 보조금 나와 있는데 양이 많아요. 그 문장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보시지 마시고 내일 조세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리뷰할 거예요. 리뷰하면서 약간 왼쪽에 나와 있는 수평일대랑 수직일대 살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할 때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는 그냥 그러니까 문제 풀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다음 112페이지는 그 저자분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종가세 부과됐을 때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거 설명하려고 되게 많이 넣어놨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 희박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심층 연구 다 XX 하세요. 심층으로 막 들어가다가 뭐 이게 놓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기시고 하지 마세요. 원래 오늘 문제 좀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늘 미루는. 그래서 내일 조세 살짝 하고요. 요거 우리 작은 책으로 해가지고 앞에 그래프 얘기 있죠. 그걸 조금 이제 볼게요. 그냥 우리가 그래프라든가 이걸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객관식 할 때 또 싹 까먹어가지고 그래프 보는 법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약간 그거를 좀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작할 때 오늘 1일 테스트 비슷한 거는 그냥 OX니까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내일 요 문제 풀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 갈 건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다 보시면 돼요. 수요 공급은 그냥 맛보기로 그냥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신 분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내일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